기아가 이범호 감독과의 재계약 소식이 이게 금액이 어마어마하네요. 이범호 감독이 사실 2년 차인데 우승을 하자마자 바로 기아에서 이런 파격적인 대우를 해줬습니다. 네,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1년 계약을 파기하고 네. 3년에 26억 원. 네. 와. 김태형 감독이나 이강철 감독은 옵션 없이 25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액 기준으로 이 최고 대우를 해주는 거고요. 기아가 과거에 보면 돈 쓸 때는 또 무섭게 쓰기 때문에. 자, 스포츠앤 플러스 먼저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남자죠. 류선규 단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가운을 입으시고 월요일만 있기로 했잖아요. 자, 그리고 객지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온 김효경 기자와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많이 바쁘셨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아, 삼성, LG 담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쁜 팀만 네. 쭉 연달아서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 시즌이 끝나도 여전히 바쁜 야구계입니다. 어쩌면 더 분주해질지도 모르는 스토브 이야기를 두 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구 기자들이 정리해주는 한 주간의 이슈들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말씀해 주시죠. 네, 한국 시리즈 기아 우승을 차지하고요. 좀 큰 계약 두 건이 있었는데요. 우선 이범호 감독과 재계약을 추진했습니다. 네. 이범호 감독이 원래 올해 이제 2년 계약, 최대 총액 9억 원으로 계약을 했었는데요. 우승을 하고 3년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현역 최고 감독 대우를 했는데요. 3년 36억 원입니다. 와. 그동안 이제 우승을 차지했던 김태형 감독이나 김경문 감독보다 오히려 더 좋은 대우를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코치진도 영입을 했는데요. 김주찬 코치와 김민우 코치가 기아를 영입했습니다. 네. 김주찬 코치와 김민우 코치는 모두 이제 기아에서 현역에서 은퇴를 하고 지도자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 영입 역시 이범호 감독의 강한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듬해를 염두에 둔 영입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기아가 우승을 하고 나서 곧바로 다음 시즌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범호 감독과의 재계약 소식이 밝혀졌는데요. 이게 금액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사실 보통 이제 초보 감독이 요즘 이제 계약을 할 때 3억 원 정도로 계약을 해요. 그리고 네. 좀 우승 경력이 있는 감독들 같은 경우는 이제 5억 원에서 6억 원대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범호 감독이 사실 2년 차인데 우승을 하자마자 바로 기아에서 이런 파격적인 대우를 해줬습니다. 네. 전년도 계약이 원래 그 2년 계약이었죠? 2년에 얼마였죠? 9억 원이요. 2년에 9억 원. 네. 그러면은 33 플러스 3인가요? 그렇죠. 네, 옵션 포함해서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아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9억 원이고 1년에 계약금이 3억 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와, 그러면은 아직 사실 그러면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럼 이제 그거를 1년 계약을 파기하고 네. 새롭게 계약을 새롭게 맺은 3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와. 3년에 26억 원. 네. 와. 그래서 첫 해 받은 금액까지 합치면 계약금까지 합치면 이제 총액 4년 동안 32억 원을 받는 셈이죠. 그러면은 첫 계약으로 1년에 뭐 일단 작년에 할 수 있는 거 다 아니, 네.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네. 한참 옛날처럼 얘기했네. 올해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았으니까 총액 6억 원. 거기에다가 나머지 3년 26억 원 합쳐서 32억 원. 네. 와. 어마어마합니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나 파격적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현역 이제 KBO 감독 중에서 김태형 감독이 3년에 25억이 최고거든요. 이강철 감독도 25억이고. 25억이죠. 네. 그래서 이거보다 더 1억을 더 준 계약인데 네. 지금 이제 여기는 옵션 6억이 있으니까 김태형 감독이나 이강철 감독은 옵션 없이 25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액 기준으로 이 최고 대우를 해준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이범호 감독이 앞에 그 2년 계약이 계약금 3억이면 원칙적으로는 이걸 또 안 분하거든요. 뒤에 1년 계약을 이제 그 갱신하는 조건이면 1.5억을 이제 다시 회수하는 식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그걸 그냥 줬을 수도 있고 원칙대로 했을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거기까지는 확인을 네. 못 해봤는데 사실 기아의 지금 이런 움직임이라면 보장을 해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잖아요. 네. 더 바랄 게 있었을까요? 아마 이범호 감독한테?
저 기아가 과거에 보면 돈 쓸 때는 또 무섭게 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냥 회수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범호 감독에게 뭐 마음도 사로잡았고 또 그리고 이제 대우도 이제 충분히 아마 성에 차게끔 해드렸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코치진 조정에도 들어갔습니다. 네, 사실 김주찬 코치의 영입을 좀 어느 정도 예고는 돼 있었다는 좀 이야기가 돌았어요. 일단 이범호 감독이 이제 기아로 이적을 하고 나서 동갑내기인 김주찬 코치와 굉장히 좀 절친한 사이였고 평소에 야구관도 굉장히 잘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김주찬 코치 같은 경우에도 좀 기아에 대한 애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좀 팀을 떠나서 두산, 롯데를 거쳤거든요. 물론 이제 타격 코치, 사실 메인 코치 중에 하나인데도 어쨌든 이 코치직을 버릴 만큼 이범호 감독과의 사이가 굉장히 각별하다. 그리고 또 눈여겨볼 만한 게 이제 벤치 코치라는 보직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수석 코치를 두는 경우는 많은데 벤치 코치를 따로 두는 팀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단장님? 아니요, 요새 있습니다. 최근에 그게 이제 2021년에 SSC 때 제가 이제 그 수석 코치가 있는데 벤치 코치를 추가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조원우 코치님. 네, 그렇죠. 시즌 도중에 그 코칭 스텝 보직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김민재 수석 코치를 그대로 두고 조원우 이군 감독을 이제 벤치 코치로 한 거죠. 그러니까 코칭 스텝을 이제 보강하는 차원에서 당시 김원영 감독의 좀 힘을 좀 실어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2명의 수석 코치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벤치 코치의 정확한 역할, 만약에 구분을 짓는다면 정확한 역할은 뭔가요? 그게 구단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완전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는 벤치 코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수석 코치라는 표현을 계속 써왔는데 이 벤치 코치라는 게 그러니까 수석 코치와 또 다른 이제 역할을 좀 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수석 코치의 2명의 수석 코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은 그 수석 코치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중에 또 한 명은 이제 좀 약간 서브하는 역할을 좀 한다고 봐야죠. 사실 수석 코치의 역할이 크게 두 가지일 텐데요. 이제 코치들의 전체적인 조율과 의견, 스케줄을 조정하는 역할이 있고 감독과 함께 이제 팀 전체 전략적인 운영을 구상을 함께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이 두 부분을 아마 좀 나누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김청학 코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면에서 좀 이범호 감독과 함께 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존의 손승락 수석 코치가 우승했기 때문에 이제 그 수석 코치 역할을 유지해야 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기존의 그 홍세환 코치, 타격 코치는 보조 코치가 없었어요. 혼자서 했어요. 혼자서 했기 때문에 김주찬 이제 벤치 코치가 이 타격의 롤을 좀 겸하지 않을까 역할을 겸하면서 손승락 수석 코치는 투수 파트 중심으로 그다음 김주찬 벤치 코치는 타격 파트, 야수 파트 중심으로 하고 이제 구단과의 커뮤니케이션, 선수와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아무래도 좀 김주찬 코치 쪽으로 좀 쏠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주찬 코치 말고도 또 한 명이 영입이 됐죠. 네, 김민우 코치가 이제 새롭게 수비 코치를 맡게 되는데요. 사실 기아가 올 시즌 좀 타격, 투수 뭐 전체적인 스탯이 좋았는데 좀 김도영 선수 영향도 있겠지만 실책이 좀 가장 많은 팀이었어요. 좀 그러다 보니까 좀 박기남 코치가 굉장히 애를 쓰긴 했는데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좀 더 완벽한 육각형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움직임이겠죠. 기존에 이제 이범호 감독이 이제 캠프 도중에 이제 감독으로 선임됐기 때문에 기존의 코칭 스텝을 그대로 이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 시즌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범호 감독과 이제 손발이 맞는 이제 그런 코치를 2명을 영입한 거죠. 나머지 스텝은 거의 가는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당연히 뭐 이런 행보는 이제 내년 시즌 2연패를 위한 거라고 봐야겠죠. 사실 뭐 이범호 감독 자체가 최연소 감독이긴 하지만 기아가 또 원래 코칭 스태프 자체가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이제 일본인 배터리 코치를 제외하면 모두 40대 초중반 코치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더 평균 연령이 낮아졌습니다. 자, 기아가 진짜 왕조 수립을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코치 보강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수도 영입을 해야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해야 될 일은 현재 있는 전력 누수를 막아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도 그래서 사실 좀 궁금해서 심재학 단장과 좀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FA나 좀 내부 전략을 다 공개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자세한 얘기는 해주지 못했지만 좀 큰 전략은 어쨌든 현재 전력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좀 더 향상시키겠다는 생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번에 기아에서 FA를 선언할 수 있는 선수가 3명이거든요. 네. 장현식 선수, 임기영 선수, 서건창 선수예요. 네. 뭐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FA를 선언하지 않는 선수도 아마 있을 수 있는데 좀 그런 선수들을 포함해서 기존 FA를 선언하는 선수까지 좀 계약을 하고 만약에 FA 시장 변동을 상황을 좀 지켜보고 추가 외부 영입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좀 추정이 됩니다. 국내 선수는 그렇다 치고 사실상 지금 가장 관건 중에 하나가 내일입니다. 네. 네. 제임스 네일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이고요. 뭐 미국 현지 기사가 나오기도 했지만 제가 좀 돌려본 레이더에서는 아직까지 막 내일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미국 구단과 계약을 한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아에서도 어쨌든 이 선수에 대한 로열티에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사장, 단장, 뭐 감독까지. 좀 그래서 재계약에 일단은 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출국하기 전에 이제 한우 먹여서 보냈다고 그거까지 네, 봤거든요. 네, 네. 네. 단장이랑 감독이랑 네. 같이 가서. 예. 네, 네. 그만큼 지금 한국 시리즈 우승하는데 그 2승을 내일 선수 거의 책임지다시피 했잖아요. 큰 역할을 했고 무엇보다도 그 턱관절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2달 만에 정상적으로 그 선발에 뛰었다는 자체가 구단에서는 아무래도 이 선수의 워크의식을 높게 볼 수밖에 네.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내일 잔류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네. 류 단장님은 그래도 내일이 우리 댓글 라이브 때 네. 아마 댓글 다셨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의견 좀 비슷했어요. 뭔가 한 끗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잔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이었나 다다음 날이었나 정세영 기자가 나와서 MLB 가지 않을까? 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네. 근데 뭐 아무도 모르죠. 현재 상황에선. 모르는데 네. 저는 잔류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는 거죠. 패디 같은 경우는 잔류 가능성이 거의 없었어요. 애초에. 예. 패디는 뭐 거의 뭐 미국 돌아간다라는 이런 분위기였고. 그래서 MVP 시상식에 또 왔었거든요. 네.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내일이 있을 수도 있죠. 네, 내년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게 완전히 아다라고 어다른데 제가 내일이 기아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다기보다는 잔류할 가능성이 패디보다는 높다. 패디보다는 높다. 예, 그리고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봤을 때는 막 우선순위로 막 오퍼를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이게 여기 스포츠앤 플러스 들어오기 전에 이 부분 때 저도 고민해갖고 메이저리그 스카우트하고도 좀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 뭐 스플릿 계약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퍼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물론 이분도 뭐 30개 구단 중에 뭐 한 구단의 스카우트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만 저도 왜냐하면 패디하고는 조금 결이 다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 비슷한데 좀 네. 그분은 뷰캐넌 얘기를 사실 했었거든요. 뷰캐넌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하네요 좀. 아니 박한 게 아니고 원래도 그 기아가 올해 외국인 선수 구성을 했을 때 윌 크로우가 1선발이었어요. 그렇죠. 네. 내일은 2선발이었고 네, 그렇죠. 처음에는 원래 미국에서 활동했을 때 내일이 그 크로우보다는 조금 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미국 시장에서는 평가가 그랬는데 의외로 한국에서 그 스위퍼가 거의 마구로 보여지면서 그러니까 핫하게 된 케이스죠. 그 이제 마지막 활약을 보면은 사실상 좀 혹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 정세영 기자가 주목했던 부분도 그거였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스위퍼의 구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는 군침을 흘릴 수 있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내일 선수의 물론 결정에 또 따르겠지만 보직이나 좀 그런 계약 조건이 어쨌든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런 내일 선수에게 어느 팀이 만족할 만할 수 있는 조건을 줄 수 있고 기아가 또 어떤 조건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뭐 한 50대 50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비율을 봤을 때 저는 50대 50 가까울 것 같아요. 50대 50. 저 개인적인 생각은 네. 그리고 기아가 시간을 끌지 않고 네. 과감하게 배팅을 하면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예. 지금 이 선수는 아직 뭐 이게 막 메이저리그가 계약을 하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이 순서가 있거든요. 네. 순서가 이게 뭐 A급 선수, B급 선수 이게 순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순서에서 이렇게 좀 앞순위는 아니니까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는 상황에서 빨리. 이제, 예, 그렇죠. 빨리. 네, 입도 선매 같이. 그리고 기아 전문 용어로 선빵. 아 그렇죠. 예, 입도 선매가 네. 입도 선매가 더 좀 좋은 그럼요, 편은 아닌가요? 전문 용어죠. 예. 그래서 저는 기아가 지금 이봉호 감독도 발빠르게 3년 재계약을 했잖아. 26억이라는 파격적인 대우로. 그럼 전 내일도 그럴 수도 있다. 파격적인 오퍼를 하게 될 경우에 내일이나 내일 그 에이전트도 그런 거 다 생각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근데 우리가 외인한테 줄 수 있는 돈이 뻔하잖아요, 사실. 근데 거기서 파격이 나올 수 있는 게 다른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단연 계약이죠. 단연. 네. 아니 금액이 우선 파격 200만 불이면 파격. 아유, 네, 뭐그 정도면은 네, 굳이 단연 계약이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네, 네. 뭐 제가 뭐 200만 불을 준다는 게 아니고 네. 모르는 거죠. 근데 기아가 돈을 쓸 때는 참 화끈하게 잘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빨리 입도선매 하려면 결국에는 뭐 오퍼를 세게 넣으면은 그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일단 다른 건 몰라도 기아의 입장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잡는 걸로. 그렇죠. 예. 네. 그건 확실합니다. 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힘좀 에너지